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MEP 화면 표시 관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BIM 시장에서 레빗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거의 100%가 레빗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현장에서도 80에서 한 90% 정도가 레빗을 기반으로 해서 BI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시공 BIM을 진행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100%를 오토캐드 MEP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 BI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MEP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레빗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요. 레빗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죠. 장점만을 놓고 레빗 MEP와 오토캐드 MEP를 비교해 본다면 우열을 가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레빗 MEP의 장점이 곧 오토캐드 MEP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오토캐드 MEP의 장점이 레빗 MEP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레빗 MEP가 더 좋은지, 오토캐드 MEP가 더 좋은지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토캐드 MEP도 충분한 장점이 있으므로 많이 배워두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토캐드 MEP의 화면 표시 관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시공 BIM에서 기계실 분야는 오토캐드 MEP로 줄곧 진행해 왔는데요. 오토캐드 MEP로 기계실을 모델링 하다 보면 기계실 같은 경우는 배관이 1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단, 2단, 3단 정도의 레벨을 단차를 두고 작업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기계실 배관 평면도를 각 공정별로 평면도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단차가 가지고 있는 레벨별로 평면도를 구성할 필요도 있겠죠. 1단 배관 평면도 또는 2단 배관 평면도 또는 3단 배관 평면도를 구성해서 평면도를 작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MEP는 그러한 용도로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절단 평면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도면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죠. 오토캐드 MEP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이 오토캐드 MEP가 가지고 있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각 레벨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시공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 슬래브 바닥 아래에 배관이 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슬래브 위에서 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슬래브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부분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화면별 화면 표시 기능을 사용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인면별 화면 표시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인면 기반 화면 표시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 화면 표시 구성 요소에는 등고선, 연결구, 중심선, 해치, 단열재, 라이닝, 그리고 라이즈 드롭과 주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등고선은 바로 이 파이프의 외곽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구라는 부분은 배관의 부속 부분에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연결되는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관의 중심선들이 있죠. 바로 이 중심선에 표시되는 여부가 바로 이 중심선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관의 단면에 해치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해치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배관에 단열재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에 단열재를 입히지만 화면에서 안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단열재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닥트 같은 경우는 라이닝 닥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이 라이닝의 표시 여부를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상에서 라이즈 드롭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에 주석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주석도 레벨별로 그 표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 표시 구성 요소를 구성하여 바닥 평면 및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토캐드 MEP의 객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객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객체의 종류는 오토캐드 MEP에서 생산되는 모든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와 그 부속, 그 다음에 전선관 및 그 부속, 덕트 그 부속, 그리고 다중 뷰 부품, 파이프 및 그 부속, 그리고 플렉시블 파이프, 사용자 파이프 부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에 연결된 입상이나 입하되는 부분들은 그 위쪽 그 상위 객체의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그 특성을 상속하게 됩니다. 화면 표시 설정은 배관의 객체를 지정을 해서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배관에 연결되는 아래쪽 배관은 바로 그 위쪽 배관에서 컨트롤했던 화면 표시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는 아래에 나열된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객체의 화면 표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옵션에서 MEP 화면 표시 컨트롤 부분에서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파일에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뷰가 맨 위 평면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D 뷰라든지 우측면도나 정면도라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평면인 경우에만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화면 표시 구성이 단선 또는 평면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선은 덕트 도메인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배관에서는 무조건 이 평면 화면 표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프로젝트 내비게이션에서 작업할 경우에 구성 그리고 뷰 그리고 시트에 대해서 사용 중인 모든 파일에 요 화면 표시 관리자의 설정이 같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파일에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이 체크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객체의 화면 표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스타일 관리자나 화면 표시 관리자를 사용하여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 기능을 체크한 경우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표시되는 둥고선 화면 표시 구성 요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평면 부분을 선택을 하고 화면 표시 구성 부분에 둥고선을 확인을 해보면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고선이라는 부분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 낮음, 높음, 위라는 네 가지 화면별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표시 구성에 아래, 낮음, 높이, 위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가시적이라는 이 부분의 이 전구 부분을 선택해서 가시성을 설정해 주게 되죠. 다시 말하면 화면 표시 구성 요소는 이 절단 평면 범위에서 위 또는 아래에 있는 객체를 구별하는데요. 인면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도록 선 종류 및 선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등고선 아래라는 이 부분에 색상과 선 종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등고선의 낮음이라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과 선 종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면 표시 구성별로 이 가시적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객체의 인면 높이에 따라서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레벨을 포함하는 도면, 즉 예를 들어서 기계실 같은 경우에 특정 높이의 평면에 대한 시공 도서를 작성할 때 다른 높이의 객체들을
숨기기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캐드 MEP에서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특성 팔레트의 화면 표시 탭을 사용하여 이 도면의 특정 객체에 적용되는 인면 기반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예에서는 선택한 객체의 인면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화면 표시 구성 요소가 있는 화면 표시 탭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특성 창에서 요 화면 표시 탭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절단 평면에 설정된 높이가 2500이고요. 범위 위 화면 표시가 3500, 그리고 범위 아래 화면 표시가 0이라고 가정할 때를 나타내어 줍니다. 이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이 덕트가 마이너스 1000 부분에 작동되어 있을 때 이 객체는 화면 표시 범위 아래에 있는 덕트 객체로서 화면에서 완전히 숨겨지게 됩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화면 표시 설정이 도면에 저장된다는 것이고요. 프로젝트의 도면 템플릿에서 인면별 화면 표시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이 템플릿으로 작성된 모든 도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올바른 화면 표시 설정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표현하는 이 구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뷰라는 부분, 그리고 이 시트라는 부분에 사용되는 모든 도면 또는 이 템플릿에서 화면 표시 설정이 동일하게 복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표시 구성에 대한 절단, 평면 및 화면 표시 범위 지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표시 구성, 즉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화면 표시 구성을 설정할 때 절단 평면 및 화면 표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단 평면에 화면 표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화면 표시 범위 부분에는 바로 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 범위 화면 표시와 아래 범위 화면 표시가 있는데요. 위 범위 화면 표시가 이 부분이고 절단 평면이 이 부분, 그리고 범위 아래 표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요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절단 평면이 140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범위 위 표시, 이 부분의 평면을 3500이라고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위 범위 화면 표시, 요 범위보다 위쪽에 그려진 객체는 위라는 이 부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범위 표시를 뺀 요 부분까지의 범위를 낮음이라고 하고요. 절단 평면을 빼고 위 범위 화면 표시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을 높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범위 화면 표시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아래쪽에 있는 객체들을 아래라는 부분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표시 구성에 등고선을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등고선에 아래, 낮음, 높이, 위라는 이 네 가지의 화면 표시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위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높음은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음은 절단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낮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라는 부분은 이 아래 범위 화면 표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아래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경사가 있는 파이프 객체인 경우에 이 파이프의 시작점에 따라서 인면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이렇게 있는 파이프의 시작점이 이 부분이고 끝점이 이 부분인데 절단 평면이 이 부분에 해당될 경우 이 객체는 요 아래에 위치한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오토캐드 MEP 화면 표시 설정하고요.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이 범위 설정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단 평면 및 화면 표시 범위를 설정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이 MEP 화면 표시 컨트롤이라는 이 부분에서 화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절단 평면 설정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 표시 구성의 절단 평면 높이 정의를 지정하는 건데요. 상태 막대의 절단 평면 값을 클릭을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절단 평면 값을 입력하는 도구 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화면 표시 구성의 절단 평면 높이를 정의하는 건데요. 관리 탭에서 스타일 및 화면 표시 패널에서 화면 표시 관리자를 클릭하게 되면 맨 위 뷰 평면의 평면 화면 표시 표현이 또는 단선 닥트 도메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단선을 사용하는 화면 표시 구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에서 절단 평면 탭을 클릭하게 되는데요. 화면 표시 관리자의 구성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화면 표시 부분의 평면이 선택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절단 평면의 탭을 선택하게 되면 절단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 범위와 아래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절단 높이의 절단 평면의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절단 평면은 평면 표현을 만들기 위한 객체가 절단되는 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레빗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실 줄 알고요. 이 범위 및 아래 범위에 대한 입력하는 값은 절단 높이의 상대적인 값이 아니고요. 오토캐드의 WCS, 즉 절대값을 가진 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범위 화면 표시에 입력하는 값은 절단 높이에 입력하는 값보다 커야 하는 거고요. 최소한 절단 높이보다 같아야 하는 경우고요. 절단 높이가 1400일 때 위 범위 화면 표시가 1400보다는 높은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래 범위 부분도 이 1400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아래의 높이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올바르지 않는 화면 표시 결과를 생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단 평면 탭에 이 계산 버튼, 자, 이 부분이죠. 이 계산 버튼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활성화가 되고요. 현재 도면이 여러 층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된 레벨에서 객체에 대한 절단 평면 높이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단 평면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화 상자를 권장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범위 표시에 대한 정확한 사항들을 이해하시고 위 범위나 아래 범위 또 이 절단 높이의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범위 화면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닥 평면의 맨 위 범위에 대한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표현되는 위라는 이 화면 범위는요. 위 범위 화면 표시를 뺀 그 위의 값을 사용하는 화면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높음이라는 부분은요. 이 절단 높이를 뺀 위 범위 화면 표시를 포함하는 요 빨간색의 지정되어 있는 이 범위를 높음 범위 화면 표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낮음이라는 범위는 절단 높이에서 아래 범위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뺀 그 사이에 있는 객체를 말하는 거고요. 아래라는 이 범위는 아래 범위 화면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아래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네 가지 범위, 위, 높음, 낮음, 아래
범위 화면 표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화면 표시 관리자에서 정확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세팅 값으로 인해서 평면도가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색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색상 범위에 있는 부분의 객체들을 선 종류나 선 색상, 화면 표시 가시적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구성 안에 설정된 모든 모델링들, 그리고 그 모델링을 참고하는 뷰 파일들, 그리고 이 뷰를 참고하는 시트 파일들, 모든 파일에 바로 이 옵션 부분에서 MEP 화면 표시 컨트롤에 있는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체크되어 있어야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인면별 화면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체크한 다음 관리 탭의 화면 표시 관리자를 실행해서 객체별 표현의 카테고리에서 MEP 분야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평면 설정에서 화면 표시 구성 요소의 가시적에서 가시성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시적 설정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구성에 등록된 모든 파일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성에 등록된 모델 파일에 가시적 설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참조하는 뷰 또는 시트에서 원하는 결과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원본인 모델 파일에서 이러한 설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뷰나 시트에서 화면 표시 설정을 하여도 원하는 결과를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원본에 해당되는 모델 파일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화면 표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에서 보여드린 화면 표시 관리자의 화면 표시 구성 요소의 가시적 부분의 위 하고 아래 부분을 가시성을 끈 상태이고요. 절단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높음과 낮음만 화면에 표현하고 위 또는 아래에 있는 객체들은 화면에서 끄기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한 예를 든 것입니다. 화면 표시 관리자는 오토캐드 MEP 도면의 화면 표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표시 관리자의 왼쪽 창에는 화면 표시의 구성, 세트, 객체별 표현이 있고요. 이곳에서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창에서 선택한 화면 표시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제한 정보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객체별 표현은 각 카테고리별 객체의 표시 방법을 제어하게 되고요. 세트는 이 객체별 표현을 그룹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세트를 뷰 방향에 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시면 세트를 포함하고 있고 그 세트는 각각의 그 객체별 표현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화면 표시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계층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화면 표시 구성에는 일부 화면 표시 세트가 포함되고 화면 표시 세트에는 또 일부 화면 표시 표현이 포함되는 구조죠. 이러한 구성 요소는 다 같이 함께 작동해서 화면 표시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MEP의 도면을 보면 시트가 최종 결과물이 되겠고요. 시트는 뷰포트를 외부 참조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뷰포트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상 구성에 작성된 각각의 모델 파일들을 외부 참조로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상 구성에 작성된 각각의 모델 파일들에 이 화면 표시 관리자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설정된 객체별 표현이 최종 단계에서의 시트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상 구성에 작성된 각각의 모델 파일들에 이런 화면 표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참조하는 뷰포트에서나 또는 시트에서 화면 표시 관리자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원시 파일인 이 모델 파일에 반드시 화면 표시 관리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설정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뷰포트에서든 시트에서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토캐드 MEP 도면상의 화면 표시 관리자 설정 관계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상의 구성과 뷰, 시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상 구성 안에 모델들이 각각의 개별 파일로 작성되고 그 각각의 개별 파일에 화면 표시 관리자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체크되어 있어야 하겠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구성 안에 작성된 각각의 모델 파일들의 객체별 표현 평면 설정이 이후에 오는 뷰와 시트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설정한 부분이 최종 시트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성 안에 작성된 각각의 모델 파일들의 화면 표시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외부 참조로 참조한 뷰에는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이 체크되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성에 적용된 화면 표시 관리자 설정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뷰를 외부 참조로 참조한 시트에서도 인면별 화면 표시 사용에 체크하게 되면 바로 구성에 설정한 화면 표시 관리자의 설정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지죠. 그리고요, 뷰와 시트에서는 화면 표시 관리자의 구성 작성에 평면 세트를 적용을 하고 그 구성에 절단 평면을 적용해서 새로운 구성을 작성을 하게 되면 도면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성의 이름을 화면 설정에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화면 표시를 전환할 때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